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고 있는 덩치입니다. 심한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전세가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올 초부터 상승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한 매매 가격이 다시 거래가 뜸해지면서 보합세로 돌아섰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세 시장만큼은, 전세 가격만큼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매매 가격이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꾸준히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결국 올라간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전국과 서울 지역의 전세가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8년 12월부터 나온 그래프이기 때문에 꽤 오래된 전세가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번의 상승기와 두 번의 하락기를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전세가율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전세가율이 상승하던 시기를 살펴보면 98년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2008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두 큰 하락기를 겪고 난 이후에 전세가율이 상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IMF 때 큰 하락기를 겪었고, 또 금융위기 이후에 긴 시간 하락기를 겪었었죠. 여기서 하락기라는 것은 매매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전세 수요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옮겨갔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수요는 가격의 상승, 즉 전세 가격의 상승을 일으킨 것이고, 전세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세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전세가율의 상승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화면에 다시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서울의 전세가율, 그리고 전국의 전세가율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전세 수요는 매매 수요로 갈아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매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즉 매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다시 전세가율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매매 가격의 큰 하락이 나타난 이후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은 전세가율의 상승, 즉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옮겨감에 따라서 전세가격의 상승, 전세가율의 상승을 만들어냈고, 어느 정도 전세가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매매 가격이 상승,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가서 매매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는,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폭등을 했던 기간인 2020년부터 21년, 길게 잡는다고 해도 2019년부터 21년까지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때 당시의 전세가율을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전세가율이 2019년 초에 한번 크게 떨어지고 쭉 유지해 오다가 2020년도에 한 차례 떨어진 이후부터는 큰 변동이 없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매매 가격이 이때는 상승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따라서 전세가율이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전세 가격 또한 매매 가격 못지않게 상승을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간에는
지금 앞서 살펴본 것과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함께 움직이는 동조화가 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할 때는 매매로 시장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고 매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는 것인데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이렇게 전세가율의 변동이 크지 않았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함께 움직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는 매매 가격이 하락 아니면 폭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기를 거쳤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매매 가격의 폭락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은 더 큰 폭락을 불러일으켜 왔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매 가격에 집중을 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겠지만 전세 가격은 더 큰 충격을 받았었던 시기가 바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의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평균 전세가율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더 크게 하락해서 전세가율의 폭락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이 또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함께 움직인 동조화가 되었었던 비정상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매 가격은 상승세에서 보합세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거래가 감소하게 되면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은 호가를 낮출 것이고 그 낮아진 호가의 거래가 나타난다면 비록 적은 거래라 할지라도 가격은 실거래 가격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전세 시장은 계속해서 수요가 몰리고 있고 전세 가격은 상승한다는 것은 뉴스 기사 또는 임장을 나가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매 가격이 다시 보합 또는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세 가격은 상승하는,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앞서 그래프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전세가율이 상승한 후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 다시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가 보면 충분히 향후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전망되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 포스팅의 제목처럼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매매 수요로 옮겨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매 가격 또한 상승하는 모습으로, 즉 지금까지 보여줬던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임장을 통해서 꾸준히 전세 시장의 수요를 살피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는 모두가 싫어하는, 정부가 제일 많이 싫어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다시 갭 투자가 가능한 시기가 오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매매 시장으로의 수요는 다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매매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그러한 시장이 오기 전에 우리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